저는 남편의 생일날 이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정숙은 일주일 전부터 남편 윤성만의 67세 생일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전통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골랐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 동안 매년 그래왔듯이 올해도 완벽한 생일상을 차리고 싶었습니다. 초대 손님 명단도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남편의 대학 동창들, 사업 동료들, 친척들까지 20명이 넘었습니다. 생일 당일 아침 정숙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들을 점검하고 상차림을 준비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꽃꽂이도 새로 했습니다. 오후 6시 파티 시작 시간에 맞춰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여보, 오늘 손님들 6시에 오기로 했죠? 정숙이 안방으로 들어가 물었습니다. 성만은 서둘러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미안하오. 갑자기 부산 쪽에 급한 일이 생겨서 내려가 봐야겠소. 네, 오늘이 당신 생일인데요. 어쩔 수 없소. 중요한 계약건이라서 손님들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주시오. 성만은 정숙의 대답도 듣지 않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정숙은 주방에 서서 차려진 음식들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준비한 음식들이 냉장고와 식탁 위에 가득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파티가 취소되었다고 알려야 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출장을 갈 일이 있을까? 정숙은 성만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 남편의 행동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호텔 예약 확인서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시내 특급 호텔, 디럭스 더블룸, 체크인 날짜는 오늘이었습니다.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랍 구석에서 메모지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이수연이라는 여자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메모지를 꼭 쥐었습니다. 오후 3시쯤 딸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부산 출장 가신다고 했죠? 응,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 엄마, 제가 방금 강남역 근처에서 아빠를 봤어요. 여자랑 같이 계시던데요. 지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자? 네. 아빠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둘이 친밀해 보였어요. 정숙은 전화를 끊고 휴대폰 앱을 열었습니다. 가족 위치 공유 서비스였습니다. 성만의 위치를 확인하자 부산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시내 특급 호텔, 바로 예약 확인서에 적혀있던 그 호텔이었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35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다음날 새벽 2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거실 소파에서 밤을 새우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만이 들어오자 정숙은 거실 전등을 켰습니다. 출장 잘 다녀오셨어요? 정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 응. 피곤하니까 내일 이야기하시오. 지금 이야기하죠. 당신 부산 안 갔죠? 성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숙은 호텔 예약 확인서와 메모지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미안하오.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이혼하고 싶소. 성만의 말은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정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혼합시다.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소. 35년을 함께 산 사람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수연이가 나를 젊게 만들어줍니다. 당신하고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소. 성만은 안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선 채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숙은 아들 준호와 딸 지혜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두 자녀는 어머니의 급한 목소리에 놀라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거실에 앉은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아빠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 그리고 이혼하자고 했어. 준호는 주먹을 쥐며 일어섰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가.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어떡해. 일주일 후 성만은 큰 여행 가방을 끌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재산 분할이랑 이혼 절차는 변호사 통해서 진행하겠소. 그렇게 하세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감정이 없었습니다. 성만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문을 나갔습니다. 35년간 함께 살던 남자가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안방 침대에 눕지 못했습니다. 성만의 냄새가 남아있는 그 침대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65년 인생에서 35년을 한 사람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텅 빈 집과 깊은 배신감뿐이었습니다. 정숙은 소파에서 몸을 떨며 밤을 보냈습니다. 내일은 그리고 모레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정숙은 매일 똑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 10시쯤 일어나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소파에 누웠습니다. 거실 커튼은 항상 쳐져 있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것조차 싫었습니다. TV는 켜놨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리가 나는 게 좋았습니다. 너무 조용하면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이, 성만의 얼굴이, 그 모든 것이. 일주일에 2번 딸 지혜가 반찬을 가져다 줬습니다. 엄마, 이거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꼭 드세요. 그래, 고맙다. 정숙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냉장고에 넣어둔 반찬은 대부분 그대로 상했습니다.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입에서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 만에 체중이 7kg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들 준호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정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야. 문 열어줘. 정숙은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핏기 없는 얼굴, 뼈만 남은 몸. 엄마, 이게 무슨 꼴이야?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먹고 있어. 정숙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오늘 나랑 병원 가자. 제발.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은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는 정숙을 정신건강의학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정숙과 30분 넘게 상담을 했습니다. 우울증 진단이 나왔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운동이 필요합니다. 의사는 처방전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특히 산책을 자주 하세요. 햇빛을 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을 나온 후 준호는 정숙을 집 근처 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엄마, 매일 여기 와. 30분만이라도 걷고. 약속해. 알았어.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원에는 산책하는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봄꽃이 피어 있었지만 정숙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정숙은 억지로라도
매일 오후 3시에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약을 먹고 나면 조금 덜 무기력해졌습니다. 공원 입구에서 10분쯤 걸어가면 큰 느티나무 아래 벤치가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벤치에 앉아 1시간씩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뭘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멍하니 있을 뿐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 죽겠지.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째 같은 시간에 공원에 나온 날이었습니다. 정숙이 평소 앉던 벤치에 가보니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모자를 쓴 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두 벤치 사이는 3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도 들지 않고 책에 집중했습니다. 정숙도 그냥 앞을 바라봤습니다. 3일 후 같은 시간에 다시 공원에 나갔습니다. 그 남자가 똑같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책 대신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어제처럼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어 정숙을 보더니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숙도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각자의 세계로 돌아갔습니다. 말은 나누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그 남자를 보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오후 3시쯤이면 남자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도 같은 시간에 나갔습니다. 서로 눈인사만 나누고 각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남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숙도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비 오는 날 공원에 가지 못하는 날이 왠지 아쉬웠습니다. 2주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정숙은 놀라서 남자를 봤습니다. 네, 그러네요. 저는 최진우라고 합니다. 남자는 웃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한정숙입니다. 정숙도 어색하게 이름을 밝혔습니다. 저도 요즘 이 공원 자주 와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요. 진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저도 그래서 나옵니다. 혼자 사세요? 네. 최근에. 정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해지려고 애쓰는 중이에요. 진우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가끔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공원의 핀 꽃 이야기, 그런 소소한 것들이었습니다.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사정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정숙은 공원에 나가는 것이 조금씩 덜 힘들어졌습니다. 오후 3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혼자인 걸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숙과 진우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보온병과 종이컵 2개였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제가 집에서 내려왔어요. 아, 괜찮습니다. 그냥 같이 마셔요. 혼자 마시기 심심해서요. 진우는 2컵의 커피를 따라 하나를 정숙에게 건넸습니다. 정숙은 종이컵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으로 전해졌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맛이었습니다. 맛있네요. 다행이네요. 제가 커피 내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진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정숙도 오랜만에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분명한 미소였습니다. 2달 만에 처음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지혜가 가져다 준 반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밥을 한 공기 덜어 반찬과 함께 상을 차렸습니다.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씹을 수 있었습니다. 삼킬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공원에 가야지. 정숙은 그날 밤 처음으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한정숙은 욕실 거울을 오랜만에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거칠어진 피부, 움푹 들어간 뺨이 보였습니다.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천천히 만져봤습니다. 낯설었습니다. 이게 내 얼굴이구나. 정숙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았습니다. 2달 동안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머리카락이 엉켜 있었습니다. 빗질을 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색바랜 실내복들만 걸려 있었습니다. 안쪽에 밀려있던 옷들을 꺼냈습니다. 성만과 함께 살 때 입던 옷들이었습니다. 베이지색 니트, 회색 슬랙스, 얇은 가디건. 정숙은 베이지색 니트를 꺼내 입어봤습니다. 많이 헐렁해졌습니다. 살이 빠져서 옷이 맞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실내복보단 낫겠지. 오후 2시 50분, 평소보다 10분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공원으로 가는 길에 작은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정숙은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진열된 빵과 음료수들이 보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커피 2캔을 집어들었습니다. 진우가 어제 커피를 대접했으니 오늘은 자신이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옆에 작은 꽃집이 보였습니다. 노란 프리지아가 화사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꽃을 산 지도 오래됐습니다. 성만이 떠난 후로 집에 꽃을 둔 적이 없었습니다. 프리지아 한 다발 주세요. 정숙은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꽃집 주인이 웃으며 노란 프리지아를 예쁘게 포장해 줬습니다. 공원에 도착하니 진우가 벌써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다가가자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일찍 오셨네요. 네. 이거요. 정숙은 커피캔 하나를 진우에게 건넸습니다. 진우가 놀란 표정으로 커피를 받았습니다. 제가 받아도 될까요? 어제 커피 얻어 마셨잖아요. 그건 그냥. 고맙습니다. 진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2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커피캔을 따서 함께 마셨습니다. 꽃을 사셨네요. 프리지아요? 진우가 정숙이 들고 온 꽃다발을 보며 물었습니다. 네, 지나가다가. 예뻐서요. 봄꽃이죠. 향도 좋고. 집에 가져가서 꽂아 놓으려고요. 정숙의 목소리가 조금 밝아졌습니다. 2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공원에는 산책하는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젊은 부부가 지나갔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가는 할머니도 보였습니다. 한 선생님. 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혹시 점심은 드셨어요? 정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유 한 잔만 마셨습니다. 점심은 거른 것 같았습니다. 아직이요. 저도 안 먹었어요. 같이 식사하실래요? 진우의 제안에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함께 커피를 마시는 것과 식사를 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괜찮습니다. 집에 가서. 공원 앞에 국밥집이 있어요. 깨끗하고 맛있어요. 제가 자주 가는 곳이에요. 진우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정숙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눈빛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살게요.
아니에요. 제가 먼저 제안했으니까 제가 살게요. 두 사람은 공원을 나와 천천히 걸었습니다. 국밥집은 공원에서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가게였지만 깨끗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진우는 익숙하게 안쪽 테이블로 갔습니다. 소머리 국밥 2개요. 알겠습니다. 잠시 후 뜨끈한 국밥이 나왔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정숙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맛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제대로 된 맛이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국밥을 먹었습니다. 진우도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맛있죠? 네. 정말 맛있어요. 저도 혼자 살면서 이 집을 자주 와요. 국물이 진해서 좋아요. 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사세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네. 아내를 3년 전에 보냈어요. 암이었습니다. 아. 정숙은 더 물을 수 없었습니다. 진우의 얼굴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진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 선생님도 최근에 힘든 일이 있으셨죠?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진우의 솔직함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이혼했어요. 2달 전에요. 그러셨군요. 진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다른 여자가 생겼더라고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아내 없이 사는 게 상상이 안 됐죠. 진우가 국밥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달라져요? 하루하루가 조금씩 덜 힘들어져요. 아주 천천히요. 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공원에도 나오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라지더라고요. 정숙은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이 있었지만 동시에 평온함도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아팠구나. 식사를 마치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진우가 계산을 했습니다. 정숙은 미안했지만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다음엔 제가 살게요. 그러세요. 그럼 다음에 또 같이 먹어요. 진우가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공원 쪽으로 걸었습니다. 공원 입구에서 헤어졌습니다. 정숙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꽃집에 들렀습니다. 프리지아를 꽃병에 꽂으려면 꽃병이 필요했습니다. 작은 유리 꽃병 하나를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꽃병에 물을 넣고 프리지아를 꽂았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으니 노란 꽃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앉아 꽃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이 환해 보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공원에 가야지. 그리고 진우 씨를 만나야지. 그날 저녁 정숙은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냈습니다. 밥을 한 공기 담고 국을 끓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천천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정숙은 그 노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나쁘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어느 날 한정숙은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꺼낸 화장품들이 서랍 안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립스틱을 입술에 대고 천천히 색을 입혔습니다. 연한 핑크색이 입술에 번졌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2주 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규칙적으로 밥을 먹고 공원을 산책한 덕분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이러는 거지? 그냥 공원 가는 건데. 정숙은 자신이 이상했습니다. 요즘 오후 3시가 기다려졌습니다. 진우를 만나는 시간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지난주 딸 지혜가 사다 준 새 블라우스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늘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로 확인하니 얼굴이 환해 보였습니다. 오후 2시 40분, 평소보다 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 안에는 집에서 만든 샌드위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하니 진우가 벌써 와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다가가자 진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네. 집에서 이것 좀 만들어 왔어요. 정숙은 가방에서 샌드위치 통을 꺼냈습니다.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이걸 직접 만드셨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계란이랑 야채 넣은 거. 고맙습니다. 아침도 안 먹고 나왔는데 잘 됐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샌드위치를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선생님 요즘 많이 좋아 보이세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밥도 잘 먹고 있고 얼굴에 생기가 도네요. 처음 봤을 땐 많이 안 좋아 보이셨거든요. 정숙은 웃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최 선생님 덕분인 것 같아요. 제가 뭘 했다고요? 같이 있어 주셔서 혼자가 아니라는 게 좋았어요. 진우가 잠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한 선생님을 만나서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말없이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한 선생님, 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정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주말이요? 같이 영화 보러 갈까 해서요. 요즘 좋은 영화가 개봉했다는데. 진우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그도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공원에서 만나는 것과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은 달랐습니다. 이건 마치 데이트 같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겨우 이혼한 지 석 달밖에 안 됐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맞는 걸까요? 제가 너무 빨랐나요? 진우가 정숙의 표정을 읽고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괜찮아요. 무리하지 않으셔도 돼요. 진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조금 슬퍼 보였습니다. 정숙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진우와 함께 있으면 편안했습니다. 웃을 수 있었고 밥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두려운 걸까요? 생각해 볼게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가 급하게 말씀드린 것 같네요. 진우가 신문을 접으며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오늘 병원 가는 날이라서요. 아, 네. 진우가 벤치를 떠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숙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왠지 미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집이 맞이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프리지아가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딸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지혜야.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정숙은 말을 꺼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공원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어.
네. 누구요? 나이 비슷한 남자분인데.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야.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혹시 그 사람이? 응. 오늘 영화 보러 가자고 했어. 그래서요? 엄마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나도 알아. 그런데, 그리고 오빠가 알면 난리 날 거예요. 아빠 때문에 아직도 화나 있다고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준호는 아직도 성만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만나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거절할게. 엄마. 지혜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네요. 괜찮아. 내 말이 맞아. 전화를 끊고 정숙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진우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있으면 편했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죄책감이 드는 걸까요?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자꾸 진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성만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숙은 평소 시간에 공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시계를 보니 3시 10분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우 씨가 기다리고 있겠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나가지 못했습니다. 어떤 얼굴로 진우를 마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후 5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 선생님, 저 최진우예요. 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오늘 공원에 안 나오셔서 혹시 어디 아프신가 싶어서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다행이네요. 제가 어제 무리한 부탁을 드린 것 같아서 걱정했어요. 최 선생님, 괜찮아요. 제 마음이 앞선 거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진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니에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공원에 계속 나갈 거예요. 네. 그럼 내일 봬요. 편히 쉬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숙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겁이 많을까?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렸지만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한정숙은 일주일째 공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진우에게서 매일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만 간단히 답장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몸은 괜찮았습니다. 다만 마음이 혼란스러웠을 뿐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아들 준호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냉장고에 반찬을 채워주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정숙은 주방에서 준호가 가져온 반찬들을 정리했습니다. 엄마, 요즘 괜찮으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응, 많이 좋아졌어. 다행이네요. 지난달보단 얼굴색이 좋아 보여요. 준호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테이블 위에 시든 꽃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준호가 꽃병을 들어 확인했습니다. 엄마, 이 꽃 언제 사신 거예요? 지난주에. 벌써 다 시들었네. 버려야겠어요. 준호가 꽃병을 들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우를 만나던 날 샀던 프리지아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숙이 가방에서 꺼내려는데 준호가 먼저 봤습니다.
화면에 최진우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최진우? 이 사람 누구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야. 정숙이 휴대폰을 받으려 했지만 준호가 먼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전화 너머로 진우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한 선생님 계신가요? 누구시죠? 우리 어머니랑 무슨 관계세요? 저는 공원에서 알게 된 준호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정숙을 노려봤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준호야. 아빠랑 이혼한 지 몇 달이나 됐다고 벌써 남자를 만나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공원에서 알게 된 남자가 일주일 내내 전화하는 게 정상이에요? 정숙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엄마가 요즘 좀 좋아 보이시길래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런데 남자 때문이었어요? 진우 씨는 좋은 사람이야. 그냥 친구로. 친구요? 엄마, 저 바보 아니에요. 준호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빠가 뭘 했는지 잊으셨어요? 다른 여자 만나서 엄마 버리고 나간 거. 나도 알아. 그런데 진우 씨는 달라. 뭐가 달라요? 남자는 다 똑같아요. 준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제발. 조금만 기다려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나요. 그런데 엄마마저 다른 남자를 만나면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생각이 짧았어. 그 사람 다시는 만나지 마세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회사 일이 있어서. 응, 조심해서 가. 준호가 현관문을 나서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엄마, 제 말 꼭 지켜주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정숙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진우에게서 온 문자가 여러 개 쌓여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까 전화 받으신 분이 아드님이신가요? 제가 실례를 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정숙은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준호 말이 맞는 걸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원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느티나무 아래 벤치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진우가 그곳에 앉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진우의 번호를 눌렀다가 지웠습니다. 몇 번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문자를 보냈습니다. 최 선생님, 죄송합니다. 당분간 만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엎어 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우의 답장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한 선생님 편하신 게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하세요. 정숙은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커튼을 걷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공원에 나갈 시간이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공원에 가고 싶었습니다.
진우를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딸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응? 엄마, 괜찮으세요? 지혜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응, 괜찮아. 오빠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요. 제가 오빠한테 말할게요. 아니야. 준호 말이 맞아. 엄마. 지혜야, 엄마가 너무 경솔했어. 이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도 행복할 자격 있어요. 아빠가 어떻게 했는데. 알아. 그래도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정숙은 다시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 걸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다시 집에만 있었습니다. 공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진우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우울증 약을 다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귀찮았습니다. 일주일 후 정숙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공원 쪽에서 나무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저 멀리 벤치가 보였습니다.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였습니다. 정숙은 오랫동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창문을 닫았습니다. 커튼을 다시 쳤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았습니다. 한정숙은 딸 지혜와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2주 만에 처음 외출하는 날이었습니다. 지혜가 강제로 어머니를 끌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이러다 정말 큰일 나요. 제발 밥이라도 먹어요. 지혜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백화점 한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말이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웨이팅 명단에 이름을 적고 기다렸습니다. 정숙은 식당 입구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30분 정도 기다려야 한대요. 엄마, 저기 카페 가서 앉아 있을까요? 괜찮아. 여기 있자. 그때였습니다. 식당 안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의 몸이 굳었습니다. 성만이었습니다. 성만은 젊은 여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혜도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지혜가 정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성만은 여자에게 고기를 구워주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깔깔 웃으며 성만의 팔을 쳤습니다. 성만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웃을 수 있구나. 성만은 35년 결혼 생활 동안 정숙에게 저런 미소를 지어준 적이 있었을까요? 생각해보니 없었습니다. 성만은 항상 무뚝뚝했고 표정이 없었습니다. 엄마, 다른 데 가요. 지혜가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성만을 바라봤습니다. 성만이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두 사람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여자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가요. 제발. 지혜가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밖은 화창했습니다. 햇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정숙은 길가에 멈춰 섰습니다. 지혜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응, 괜찮아. 카페 가서 앉아요. 물이라도 마셔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혜가 따뜻한 차를 주문했습니다. 엄마. 지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응. 아빠는 이제 다른 사람이에요. 엄마 인생이랑 상관없어요. 정숙은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엄마도 행복할 권리 있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가 뭐라고 해도 저는 엄마 편이에요. 정숙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혜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고마워. 최진우 씨요. 좋은 분 같던데요. 정숙은 놀라서 딸을 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 며칠 전에 공원 지나가다가 봤어요. 벤치에 혼자 앉아 계시더라고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계셨어요. 뭔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정숙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가 안 나오니까 기다리시는 거겠죠. 지혜야. 엄마 아빠는 저렇게 엄마를 기다린 적 있어요? 지혜의 질문에 정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성만은 한 번도 정숙을 기다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인생은 엄마 거예요. 오빠나 저나 아빠나 아무도 간섭할 수 없어요. 지혜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정숙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랫동안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성만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서랍 곳곳에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사진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신혼 시절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 가족여행 사진. 35년의 시간이 사진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진에도 행복한 자신의 얼굴은 없었습니다. 늘 성만 옆에서 조심스럽게 웃고 있는 모습뿐이었습니다. 정숙은 사진들을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옷장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정말 끝이야.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65세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이 있고 흰머리가 섞인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늙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한정숙, 이제 내 인생을 살아.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옷장에서 지혜가 사준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한 달 만에 걷는 길이었습니다. 공원 입구가 보였습니다. 벤치도 보였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였습니다. 정숙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줄까? 천천히 벤치로 다가갔습니다. 진우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다가가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최 선생님, 정숙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숙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한 선생님,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해요. 그동안. 정숙의 말에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너무 비겁했어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치 보느라 제 마음을 외면했어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진우가 정숙을 벤치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최 선생님, 저 영화 보러 가도 될까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우가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지요.
이번 주말에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진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숙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며 햇빛을 머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두 사람은 오랫동안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천천히 풀어놓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정숙은 그 노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정숙은 주말 아침 일찍 집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오후 진우와 영화를 보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옷장에서 깔끔한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숙은 놀라서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영화 시간은 오후 2시였는데 누가 온 걸까요? 문을 열자 아들 준우가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응. 들어와. 준우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숙은 주방에서 물을 따라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엄마, 지혜한테 들었어요. 준우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뭘? 그 남자 또 만나신다고요? 정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들킬 줄 알았습니다. 지혜가 오빠에게 말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응. 오늘 만나기로 했어. 엄마. 준우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 만나지 말라고. 준우야, 엄마 말 좀 들어봐. 무슨 말을 더 들어요? 아빠랑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준우가 일어서며 방 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혼하자마자 다른 남자 만나는 여자라고. 남의 시선이 뭐가 중요해? 정숙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준우가 놀라서 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한 거야. 행복? 그게 행복이에요? 준우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아빠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데 또 남자 때문에 상처받으면 어떡해요? 진우 씨는 아빠와 달라. 다 똑같아요. 남자는 다 똑같다고요. 준우가 소리쳤습니다. 거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우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도 아빠 때문에 많이 아팠구나. 준우야, 앉아. 정숙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준우는 마지못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말 좀 들어줄래? 네. 정숙은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35년 동안 내 아빠와 살았어. 알아요. 그런데 그 35년 중에 엄마가 진짜 행복했던 날이 며칠이나 될까? 준우가 어머니를 봤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지혜가 태어났을 때, 그때는 행복했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너희 아빠는 엄마를 한 번도 진심으로 대한 적이 없어. 그래도 지난주에 백화점에서 아빠를 봤어. 그 여자랑 같이 있더라. 정숙이 말했습니다. 아빠는 그렇게 행복해 보였어? 엄마한테는 한 번도 안 지어본 얼굴로 웃고 있더라. 준우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걸. 엄마, 진우 씨는 좋은 사람이야. 엄마를 기다려줬어. 한 달 동안 매일 공원에 나와서.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넌 그렇게 누군가를 기다려본 적 있어? 엄마는 평생 그런 대접 못 받아봤어. 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우야, 엄마가 너무 이기적인 거니? 아니에요. 그럼 엄마 선택을 인정해줘. 제발. 정숙이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또 상처받을까봐 무서워요. 알아. 아빠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저도 다 봤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엄마 또 그렇게 되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고마워. 엄마를 걱정해줘서. 정숙이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잖아. 준호가 어머니를 안으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정숙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엄마, 응?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좋은 사람이야.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 하지만 적어도 노력은 할 거야. 준호가 어머니에게서 떨어져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가 한번 만나봐도 될까요? 정숙이 놀라서 아들을 봤습니다. 진짜? 네.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 줄래? 대신 조건이 있어요.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뭔데? 만약 그 사람이 엄마한테 안 좋게 하면 바로 헤어지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리고 너무 급하게 진행하지 마세요. 천천히요. 알았어. 정숙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저도 엄마가 행복하면 좋겠어요. 준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 정숙은 영화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진우가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면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집에서 일이 좀 있었어요. 무슨 일이요? 괜찮으세요? 진우의 표정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네, 괜찮아요. 아들하고 이야기 좀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진우가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아드님 한번 뵙고 싶네요. 정숙이 진우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정말요? 네. 한 선생님 가족들께 인사드려야죠. 진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이 한번 만나보고 싶대요. 정말이에요? 언제요? 다음 주쯤. 괜찮으세요? 물론이죠. 제가 준비할게요. 진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영화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었습니다. 영화를 보는 동안 정숙은 진우를 힐끗힐끗 봤습니다. 진우도 가끔 정숙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면 서로 웃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드실래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두 사람은 영화관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였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우는 아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숙은 자녀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선생님, 네, 저 천천히 가도 괜찮죠?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해요. 저도 천천히 가고 싶어요. 다행이에요. 사실 저도 긴장 많이 했거든요. 진우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도 긴장했어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래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밤이잖아요. 진우가 정숙과 함께 걸었습니다. 집까지 20분 거리였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별거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다음 주에 아들 만나러 오실 거죠? 물론이죠. 긴장되네요. 진우가 웃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제가 잘 부탁드려야죠.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들어가세요. 감기 걸려요. 진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네. 조심해서 가세요. 정숙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창문으로 진우가 떠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새로운 시작이구나.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한정숙이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들 준호가 진우를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정성껏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나물도 무치고 전도 부쳤습니다. 오후 6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숙은 앞치마를 벗고 문을 열었습니다. 진우가 정장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와인 한 병과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너무 긴장한 거 아니에요? 정숙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사실 조금요. 진우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정숙은 그가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식탁에는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와, 이걸 다 만드셨어요? 별거 아니에요. 앉으세요. 진우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고 있었습니다. 정말 긴장한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30분 후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정숙이 문을 열자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왔구나. 네, 엄마. 준호가 거실로 들어가자 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최진우입니다. 진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준호는 잠시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윤준호입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정숙은 걱정스럽게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자, 앉아서 이야기해요. 정숙이 두 사람을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진우와 준호가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준호 씨, 저는... 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식사부터 하시죠. 준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정숙이 밥을 담아 나눠줬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식탁에 울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 정숙은 불안했습니다. 준호가 진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떡하나. 손이 떨려서 숟가락을 제대로 들 수 없었습니다. 음식 맛있네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요리를 잘하세요. 준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몇 번 같이 식사했는데 정말 솜씨가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요. 준호의 대답은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정숙이 설거지를 하러 일어났습니다. 제가 할게요. 진우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앉아 계세요. 괜찮아요. 제가 설거지 좋아해요. 진우가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주방으로 따라갔습니다. 거실에 준호가 혼자 남았습니다. 준호는 진우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진우는 능숙하게 설거지를 했습니다. 접시를 닦고 행주로 물기를 제거했습니다. 최 선생님, 준호가 주방 쪽으로 다가가며 불렀습니다. 네. 진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로 갔습니다. 정숙은 주방에 남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준호가 진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는 최 선생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아세요? 한 선생님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지 몇 달도 안 돼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한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진심이에요? 네, 진심입니다. 진우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아내를 잃고 3년 동안 힘들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압니다. 준호는 말없이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한 선생님의 외로움이 보였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으로서요. 어머니를 이용하는 거 아니죠? 준호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한 선생님을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존중합니다. 증명할 수 있어요? 시간이 증명할 것입니다. 진우가 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한 선생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준호는 한참을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진우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만약,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어머니한테 안 좋게 하시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너무 급하게 진행하지 마세요. 물론입니다. 저도 서두르지 않을 생각입니다.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행복하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지켜볼 겁니다. 그래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진우가 준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주방에서 지켜보던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세 사람은 다시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최 선생님은 무슨 일 하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건축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고요. 아, 그러셨군요. 준호 씨는요? 저는 회계사입니다. 훌륭하시네요. 두 사람은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숙은 옆에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밤 9시쯤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정숙이 아들을 배웅했습니다. 현관에서 준호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고마워. 하지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말씀하세요. 알았어. 준호가 진우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더 잘 부탁드립니다. 진우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준호가 떠난 후 정숙과 진우는 다시 거실에 앉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정숙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긴장했어요. 손에 땀이 났다니까요. 진우가 손을 보이며 웃었습니다. 준호가 인정해줘서 다행이에요. 좋은 아드님이세요.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시는 게 보여요. 그래요. 제 자랑이죠.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 선생님. 네. 우리 정말 천천히 가요. 그럼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정숙이 진우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기다려줘서. 저야말로 고맙죠. 진우도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이 통했습니다. 밤 11시 진우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네, 조심해서 가세요. 정숙이 진우를 배웅했습니다. 현관에서 진우가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또 봬요.
네, 연락해요. 진우가 떠난 후 정숙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남은 집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오늘을 떠올렸습니다. 준호와 진우가 악수하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깊은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커튼을 활짝 열었습니다. 햇살이 방 안가득 들어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있고 흰머리가 섞인 65세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생기가 돌았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한정숙, 이제 내 인생을 살아. 자신에게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오후 3시 정숙은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진우가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다가가자 진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그러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며 햇빛을 머금었습니다. 정숙은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진우도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의 시작. 공원에는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산책하는 노인들,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 유모차를 끌고 가는 젊은 부부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정숙도 이제 자신의 삶을 살 것입니다. 65년을 살았지만 진짜 자신의 인생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두 사람은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정숙은 그 노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 노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진우와 함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되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